네, 오늘 시장을 좀 봐야 되는데, 오늘 시장 여전히 깐부가 지배한 시장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거의 뭐 대형주들, 그리고 뭐 대형주들 중에서도 깐부와 관련이 있는 종목군들 중심으로만 좀 시장이 흘러갔고, 뭐 삼성전자만 주식이냐, 두산만 주식이냐, 뭐 현대만 주식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네, 오늘 그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GTC 타이베이 기조연설이 있었죠. 아까 12시, 1시 오후부터 좀 진행이 됐었는데, 이때 차세대 베라루빈 칩 양산 돌입했다라는 내용들 이야기했었고, HBM4 탑재를 마이크론,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제 탑재했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죠. 네, 그러면서 삼성전자의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SK하이닉스보다 조금 소외가 돼 있었다 보니까 오늘 좀 삼전 쪽으로 많은 좀 수급이 확 쏠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삼전이 2,000조 시총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전이 거의 뭐 10% 넘게 좀 초급등이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우리 시장을 강하게 이끌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고요. 이제 그동안에 삼성전자 대비해가지고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좀 많이 좀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긴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준으로 했을 때도 삼성전자 시총이 2,000억이 오늘 기준으로 좀 넘어가기는 했습니다만 그동안에 좀 상대적으로 소외가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SK하이닉스가 곧 있으면 따라잡겠다라는 그런 상황이었었죠. 그래서 오늘 2,000조 넘었었고 하이닉스가 이제 1,700조에 지금 육박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오늘 10% 상승한 게 삼성전자가 2,000조가 넘어가니까 삼성전자가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800조 원 후반대 정도였을 거예요. 시가총액이. 네, 그래서 거의 SK하이닉스가 오늘 1% 올랐던 거를 생각을 하면은 거의 사실 이 시가총액의 차이가 별로 안 났던 거죠. 그래서 시가총액의 1, 2등이 역전될 수도 있는 약간 그런 상황에까지 거의 따라잡히는 그런 흐름이었었는데 근데 오늘 삼성전자가 부지런히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2,000조 돌파를 하면서 그래도 조금 이격을 벌려놓은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또 안심할 수는 없는 게요. SK하이닉스가 또 한 번 급등을 할 때는 뭐 10% 이상씩 급등하는 게 뭐 그렇게 요즘에는 막 안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꽤나 좀 빈번하게 종종 일어나기도 하고 좀 그러니까 방심할 수 없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은 좀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었던 그런 삼성전자가 매우 좀 세게 시세가 나오면서 2,000조를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좀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었는데 당연히 젠슨왕 CEO의 GTC도 하나의 모멘텀이었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오늘이 6월 1일이잖아요. 그래서 5월 달에 수출 데이터가 공개가 됐거든요. 근데 반도체가 수출 데이터가 또 매우 잘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우리가 이미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는 내용이었었고 5월 달 1월 1일부터 10일까지 그리고 11일부터 20일까지 21일부터 30일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데이터가 중간중간 좀 발표가 됐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좀 봤을 때 계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5월에 전체 데이터가 이만큼 잘 나올 거다라는 거는 이미 어느 정도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긴 했어요. 근데 워낙에 좀 좋은 분위기에서 뭐 이런 내용들이 또 좀 추가적으로 나오니까 이제 반도체의 실적에 대한 독주까지 다시 한번 확인이 되면서 상방 압력이 좀 지속적으로 가해졌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오늘 8,800선 돌파를 좀 시도를 하면서 연일 신고가를 쓰고 있는 상황인데 주도주 외에 있는 업종들은 매우 철저하게 외면을 받은 하루였어요. 그래서 코스피가 오늘은 3% 넘게 4% 가깝게 급등이 나왔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 넘게 하락이 나왔고요. 상승 종목수 자체도 하락 종목수에 비해서 거의 3배 이상 많은 그런 조금 극단적인 쏠림이 진행이 되는 그런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보시게 되면은 워낙 이렇게 좀 강하게 시세가 올라오고 또 환율도 높고 이러니까 외국인들이 오늘 또 3조 원 가깝게 매도가 진행이 됐거든요. 네, 근데 반대로 뭐 기관이라던가 그 개인들 이쪽들이 순매수에 좀 동참을 하면서 상승을 좀 이끄는 그런 모습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삼성전자가 이렇게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삼성전자 레버리지도 마찬가지로 이제 거의 20% 가깝게 급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좀 연출이 됐죠. 네, 그래서 상당히 좀 수급쏠
쏠림이 강했고 수급의 블랙홀 역할을 매우 강하게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되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좀 내용 중에 하나가 물망초님 감사합니다. 6월도 가족분들 모두 부자 되세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6월도 모두 부자가 되는 그런 한 달이기를 바라면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서 코스피, 코스닥의 극단적인 쏠림을 좀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있죠. ADR 지표. 네, 그래서 ADR이 50 이하로 떨어지면은 ADR이라는 게 결국은 좀 상승하는 종목 수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상승하는 종목 수가 많으면은 ADR도 같이 올라가고요. ADR이 이제 50 밑으로 떨어진다 이러면은 이제 상승하는 종목 수 자체가 매우 적구나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수는 되게 좋은데 ADR은 반대로 떨어진다 이러면은 이제 극단적인 쏠림으로 인해서 몇몇 종목들만 지수를 견인하는 그런 형태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이에요.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고 코스피도 거의 9천을 임박해 있는 상황이고 곧 있으면은 또 10,000포인트까지 또 금방 가겠죠. 네, 근데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ADR이 지금 코스피도 47%, 코스닥도 47%, 뭐 코스닥은 말할 것도 없고요. 코스피마저도 이제 ADR이 50%를 하회하면서 매우 좀 쏠림이 가속화되고 있고 극단적으로 이어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좀 확인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이런 형태다 보니까 이게 좀 그래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외의 종목들이 못 갑니다. 네, 그래서 오늘 되게 그걸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고 최근의 흐름들이 항상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좀 비슷했다라고 좀 봐야겠죠. 그래서 뭐 SK하이닉스, 삼성, 그리고 뭐 두산, 뭐 오늘은 포스코 DX 이런 기업들도 강했고 LG, 현대 뭐 이런 기업들이 좀 대부분 좀 수급을 쫙 빨아가면서 그 외의 종목들은 오늘 좀 대부분 다 쉬어가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가 이어지는데 이게 지금 당장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어질 거냐 아니면은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거냐 이거에 대한 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지금 당장 이 극단적인 수급 쏠림이 분산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시간은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당장 확 수급이 분산되는 형태보다는 어느 정도 이런 형태가 좀 이어지다가 이제 좀 수급이 분산되는 뭔가 계기가 좀 생겨야겠죠. 계기가 있을 때 수급이 분산되는 그런 형태로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계기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짧게는 이번 주가 되게 많은 이벤트들이 있는 한 주거든요. 특히 테크 관련해서 지금 안 그래도 반도체 쪽으로 그러니까 테크 중심으로 좀 수급 쏠림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요거를 계속 부추기는 이벤트들이 이번 주에 많이 몰빵이 돼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딴 거 다 팔고 반도체 몰빵 이런 좀 약간 수급의 형태들이 이번 주에 계속 좀 강하게 이어지고 있는 건데 이번 주가 특히나 뭐 GTC, 엔비디아 GTC 요거 일단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번 주에 또 젠슨왕 CEO의 그 깐부 회동, 2차 깐부 회동이 이번 주 금요일 날 또 예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날 또 브로드컴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주에 워낙 테크 관련된 이벤트들이 많다 보니까 요거를 계속 주목하고 있고 관련돼 있는 종목들 쪽으로만 좀 돈들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그렇게 그만큼 수급 쏠림이 과도하고 그만큼 이벤트에 대한 집중도가 높은 만큼 이 이벤트가 끝났을 때는 그럼 어떻게 될까? 요거에 대한 고민도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이미 1차 깐부 회동이 좀 있었잖아요. 네, 이거를 제가 한번 그걸 찾아봤었는데 1차 깐부 회동이 10월 30일에 있었거든요. 작년 2025년 10월 30일. 구세주님 감사합니다. LG전자 40주 매수한다는 게 손가락 잘못 눌러서 400주 사는 바람에 대박 났어요. 약간 조상신께서 도우신 거 아니에요? 왕 구세주님 축하드립니다. 네, 손가락 잘했다고 칭찬해 주셔야겠는데요.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아무튼 어디까지 얘기했었죠? 네, 1차 깐부 회동.
1차 깐부회동이 작년 10월 30일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도 마찬가지로 깐부회동 전부터 뭐 LG, 현대, 삼성, SK 이쪽 회장들, 총수들 만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의 좀 수급 쏠림이 많이 진행이 됐었고요. 네, 그리고 그쪽들이 되게 강했었습니다. 네, 근데 작년 10월 30일, 요 10월 말에 주가 흐름이 어땠나라는 걸 좀 보면은 요때거든요. 근데 요때 주가 흐름이 되게 좋았어요. 보시다시피 요때거든요. 10월 말이. 네, 10월 말이 요때입니다. 네, 근데 이때가 공교롭게도 단기적인 코스피의 고점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코스피 요 깐부 1차 회동이 끝나고 나서 고점을 찍고 그 이후로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조정이라는 게 뭐 깊은 조정은 아니고요. 이때는 좀 기간 조정, 한 2달 정도 코스피가 쉬었어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가 이때 단기 고점을 찍고 조금 쉬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좀 기대감으로 쫙 위까지 쫙 당겨놨다가 그 이후부터는 좀 단기적인 어떤 모멘텀의 소멸, 그 단기적인 모멘텀의 좀 부재 이런 것들로 좀 주가가 쉬는 그런 형태가 이때 좀 연출이 됐던 거죠. 작년 한 10월 말쯤에. 네, 그래서 이번에도 좀 비슷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이번 주에 좀 이벤트가 많고 몰려 있고 그리고 또 주가의 흐름도 워낙 좀 쏠림이 강하게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거를 분명히 좀 쉬어가는 그리고 이런 어떤 쏠림을 좀 완화시키는 그런 단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계기가 뭘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니까 좀 2차 깐부 그리고 이번 모멘텀의 좀 어떤 일정의 좀 마무리 이게 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뭐 강하게 좀 계속 이번 주에는 이런 모멘텀을 좀 해소를 하면서 계속 가기야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이번 주 금요일 날 이번 이벤트가 다 끝나고 모멘텀이 소멸이 됐을 때 그 이후에는 좀 단기적인 세론 물량들이 좀 출회될 수 있다라는 거를 조금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뭐 그 이후에도 더 추가 급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더 나올 수야 있겠습니다만 조금 워낙에 좀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이격을 좀 좁히는 과정은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근데 뭐 이게 조정이 뭐 깊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깊게 나온다기보다는 좀 잠시 쉬어가는 정도는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코스피가 이렇게 좀 특히나 반도체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급 쏠림이 확 진행되고 모멘텀 소멸로 잠시 쉬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그 쉬어갈 때는 또 반도체가 쉬니까 그 외의 섹터들로 좀 자금이 분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어떤 모멘텀 그 외의 모멘텀을 확보하고 있고 그동안에 좀 많이 소외돼 있었고 모멘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주가가 눌렸었던 그런 기업들한테는 조금 긍정적인 그런 흐름들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금은 뭐 반도체 말고는 주식 아니냐라고 조금 섭섭해 하시는 분들도 지금 당장의 어떤 기회가 아직까지 안 온 거지 분명히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좀 극단적 쏠림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말씀을 드렸고 이번 주 모멘텀이 어느 정도 일정이 다 마무리되고 나서 한 다음 주부터 조금 한번 수급의 분산을 기대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자본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급격한 전환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차기 연준의장 케빈 워시의 취임, 금리와 증시의 불확실성, 전쟁으로 요동치는 글로벌 자본의 흐름까지 지금 시장은 고점 차익 실현을 노리는 롱과 숏의 잔인한 전쟁터입니다. 돈의 흐름을 공부하지 않고 제대로 투자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극명하게 갈릴 것입니다. 이제 투자에서 공부는 선택이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주도 섹터를 선점하는 방법부터 기업의 실질적 가치를 분석하는 기준, 차트 기반의 매매 원칙 수립까지 즉시 강력한 무기가 되는 저만의 노하우를 모두 쏟아붓겠습니다. 이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진짜 살아남을 주도 섹터와 실질적 기업 가치가 천금을 결정할 것입니다. 이번 6월 실전에 더 강한 투자를 통해 대전환기의 승자가 되시기 바랍니다.